안녕하세요, 여러분. 지난 수업 시간에 공지한 대로 최고 수준 도전하기는 인터넷 강의를 듣고 여러분들이 그 중에서 3개의 문제를 골라서 서술형 노트를 정리해 오는 것이 과제인데요. 1번부터 3번 사이에서 1개, 4번에서 6번 중에 1개, 7번에서 8번 사이에 1개, 이렇게 3개를 선택해서 정리해 오면 되겠습니다. 1번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지금 ABC라고 한 녀석은 직각 이등변삼각형인데요. M이라고 하는 거는 BC의 중점이고 C에서 AM의 수직이 되는 직선을 그어서 만나는 점을 D라고 합시다. AM이 10일 때 M2의 값을 구하고 싶은 거예요. 이 길이를 구해달라고 합니다. 우선은 기본적으로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이 직각삼각형이 되게 많잖아요. 그러면은 닮음이 성립할 가능성이 굉장히 많이 올라갑니다. 우리가 예를 들어서 이 90도가 지금 DC라는 선에 의해서 나눠져 있죠. 여기를 동그라미 얘를 가위라고 합시다. 그러면은 이쪽이 90도니까 얘는 자연스럽게 가위가 되고 얘도 90도니까 얘는 동그라미가 되죠. 그래서 우리가 첫 번째로 할 수 있는 건 삼각형 AEC라고 한 녀석이랑 삼각형 CEM이 AA 닮음이라는 거예요. 그럼 닮은 건 닮은 거고 닮은 B가 중요하겠죠. 우리가 이 녀석을 A라고 하면은 얘도 A가 되죠. 그리고 얘도 뭐가 돼요? 이 A가 되죠. 직각이 되면 삼각형이니까. 근데 가만히 보시면은 지금 요 MC라고 하는 이 녀석 길이 있죠. 이 녀석의 길이가 누구랑 대응이 되냐면요. 이 AEC라는 삼각형에서 AC랑 대응이 돼요. 둘 다 빗변이잖아요. 그러면 닮은 B가 뭐가 되겠어요? 2A 대 A가 되니까 2 대 1이 되죠. 그래서 닮은 B가 2 대 1이 된다는 사실 우리가 우선 알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 상태에서 이제 우리가 문제에 들어가야 되는데 우선은 M이를 구하고 싶은 거니까요. AE의 길이를 X라고 합시다. 그러면 이 전체가 10이니까 얘는 뭐가 되겠어요? 일단 10-X가 되죠. 그런데 이 두 녀석이 닮았다는 사실로부터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뭐냐면 요 AE랑 대응되는 녀석이 여기죠. 그쵸? AE랑 대응되는 변이 C이에요. 네, 닮은 B가 2 대 2라고 했잖아. 그래서 C는 뭐가 되겠어요? X의 절반인 2분의 X가 되는 것이지. 여기까지 괜찮죠? 그런데 우리가 두 번째로 알 수 있는 거는 삼각형 MCE에서 CE는 누구랑 대응이 돼요? 이 큰 삼각형에서 정확히 AE랑 대응이 되죠. 아니죠. MCE가 아니고 삼각형 AC에서 C는 누구랑 대응돼요? 삼각형 MEC에서 ME랑 대응이 되죠. 얘랑 대응이 되잖아요. 닮은 B가 2 대 1이니까 2배의 10-X가 2분의 X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방정식을 풀어주면은 이렇게 되니까 40 빼기 4X가 X가 돼서 5X는 40이니까 X는 8이 되지. 근데 X가 뭐였어? AE야. 이 녀석이 8이니까 얘는 뭐가 돼? 2가 될 수밖에 없는 거지. 그래서 M2의 길이는 2cm가 되겠다. 이런 결과를 얻어낼 수가 있습니다. 가장 큰 포인트는 이게 2 대 1의 비를 가진다 라고 하는 사실을 파악하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2번으로 갈까요? B랑 C가 90도인 사다리꼴에서 점 P는 꼭지점 B를 출발해서 꼭지점 C까지 몇 초 2cm의 속력으로 움직인다고 합니다. AP랑 PD의 길이가 최소가 되는 것은 P가 꼭지점 B를 출발한 지 몇 초 후인지 구하시오. 이 AP랑 PD가 길이가 최소가 돼야 된다고 합니다. 그러면은 어디에서 RD를 얻으면 되냐면 두 점 사이의 가장 짧은 길이는 뭐죠? 두 점 사이의 가장 짧은 길이? 이 선분 길이죠. 선분 길이가 가장 짧아. 그래서 그거를 사용할 건데 우선 요 A를 B에 대해서 대칭을 시켜요. A 프라임이라고 하자. 대칭 시켰으니까 거리는 다 똑같아. 팔로써. 그 다음에 A 프라임과 D를 이어주세요. 그럼 이런 직선거리가 하나가 생기지. 이만큼의. 근데 우리가 가만히 보면은 삼각형 ABP랑 삼각형 A 프라임 BP는 서로 합동이야. 왜냐면 여기 있는 거 대칭시킨 거니까 그렇겠지? 굳이 얘기 따지자면 뭐가 되는 거예요? AB랑 A 프라임 B가 8이고 BP는 똑같고 끼인과 90도가 같으니까 SAS 합동이야. 그러면은 우리가 이걸로부터 알 수 있는 게 뭐냐면 AP의 길이가 A 프라임 P와 똑같죠? 얘랑 얘랑 길이가 똑같잖아? 우리가 구하려고 하는 게 지금 AP 플러스 PD잖아요, 그렇죠? 근데 AP가 뭐랑 똑같아요? A 프라임 P랑 똑같으니까 대체할 수 있는 거지. 그래서 A 프라임부터 P까지, P부터 D까지는 뭐의 길이랑 똑같아? A 프라임 D랑 길이가 똑같아. 이게 바로 뭐가 되는 거야? 이 점과 이 점 사이의 최단거리가 되는 거지. 그래서 이 녀석이 최단거리가 된다는 거야. 여기까지 이해가 되시죠? 그러면 최단거리가 되게 하는 이 P가 여기에 있는데 이 P라고 하는 점은 B에서 C까지 가고 있는 점이란 말이에요. 근데 1초에 2cm의 속력으로 움직이니까 이 녀석을 X초 동안 움직인다고 생각을 하면은 이 길이는 뭐가 되겠어? 당연히 이 X가 되죠. 그러면은 PC의 길이는 뭐가 되겠어요? 그 전체가 18이고 EX가 왼쪽에 있으니까 오른쪽에 있는 걸 18-2X가 되는 거지. 근데 가만히 보니까 여기에 생기는 요 A 프라임 BP라고 하는 삼각형이랑 DCP라고 하는 녀석은 닮았어. 뭐로 닮았지? 우선 직각을 하나 가지고 있지. 얘는 막곡지각이지. AA 닮음이야. 그럼 닮은 B는 보다시피 여기가 8cm고 여기가 4cm니까 2대1이 닮은 B를 가져. 그러면 2x랑 18 빼기 2x도 몇 대 몇이겠어? 당연히 2대1인 거지. 그래서 18-2x는 x가 되잖아. 그래서 x는 6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6초 후가 되면은 어떻게 된다? B에 도착한다는 거죠. 여기까지 이해되시죠? 자, 3번으로 갑시다. 3번은 조금 어려운 문제일 수 있지만 그래도 생각보단 할만합니다. 자, 여기 직각삼각형이야, 그치? A가 90도고요. AD랑 BC가 90도고 C라고 하는 거는 각 C의 이등분선이야. 굉장히 중요한 조건이 되겠죠? 이등분선이니까. 얘는 9고 얘는 15고 얘는 12일 때 AEF의 넓이를 구하고 싶다고 합니다. 자, 우선 첫 번째로 들어가 줘야 될 게 뭐냐면은 여기 각의 이등분선이잖아요. 각의 이등분선이니까 뭐가 성립해? BC 대 AC는 B2 대 AE가 성립하지. 내각이 이등분선의 정리. 그래서 이 녀석이 지금 15 대 10이니까 뭐가 돼?
5대 4가 되잖아. 그래서 얘랑 얘도 5대 4로 나눠 가지니까 BE는 5cm가 되는 거고 AE는 4cm가 되는 거야. 여기까지는 간단하게 할 수 있죠.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게 뭐냐면은 여기 보이는 이 삼각형 보입니까? AEC 한번 써볼까? 삼각형 AEC. 이 녀석이랑 닮은 삼각형이 하나가 있어. 어디가 있을까? 당연히 검은 각과 90도를 가지고 있는 요 삼각형이 되겠지. 쓰자면 삼각형 DFC가 될 거야. 뭐로 닮았어? AA로 닮았어. 그럼 뭔가 요 닮은 비를 사용하면은 구할 수 있을 것 같아. 근데 지금 보면은 지금 요 삼각형은 길이를 좀 알고 있어요. 이쪽은 4고 이쪽은 10이지, 그치? 근데 보라 삼각형 길이에 대한 조건이 아무것도 없어. 그러니까 뭔가 닮은 비를 쓰고 싶으면 뭘 알아내야 돼? 요 삼각형에서 뭔가 길이를 좀 얻어내야 되겠죠. 그래야지 우리가 닮은 비를 사용해서 뭐 다른 걸 구하거나 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요거를 구해주는 게 중간 목표가 되겠어요. 그래서 그걸 하기 위해서 어떤 거에 주목을 할 거냐면은 이 녀석이 90도야. 90도에서 선을 내린 거지. 우리가 뭘 사용할 수 있어? 소공식을 사용할 수 있죠. 소공식을 가지고 무엇을 구해볼까? 뭐 이것저것 많이 구할 수 있겠지만은 CD를 한번 구해봅시다. 자, CD를 X라고 하자. 그러면은 어디로 내려와야 돼? 1로 내려와야 되지? 얘를 쓰려면 12의 제곱은 X 곱하기 전체 15야. 그럼 X는 15분의 12 곱하기 10이죠? 그럼 뭐가 돼? 5분의 48이지. 그래서 우리가 CD의 길이가 5분의 48이라는 사실을 알아냈어. 그러면 우리가 힘들게 구한 이 CD가 누구랑 대응이 돼? 이 파란 삼각형에서 동그라미랑 90도를 가지고 있는 편이지? 여기 위에 동그라미 90도 가지고 있는 거 10이야. 그럼 우리가 AC의 길이인 10이랑 CD의 길이는 5분의 48의 비를 구하면 그게 바로 뭐가 되는 거야? 닮은 비가 되는 거지? 그래서 이거 계산하면 뭐가 돼요? 5대 4가 되겠네? 그래서 이 파란 삼각형이 오면은 보라 삼각형은 4가 되는 거야. 그럼 보자 여러분들. 그럼 요 EC가 지금 보면은 파란 삼각형에서 빗변이잖아. 이 빗변의 비가 오라는 거야. 그럼 보라 삼각형의 비는 뭐야? CFG. 이 놈이 4가 되는 거지. 그러니까 전체가 5고 FC가 4니까 EF는 뭐가 되겠어? 하나가 되겠지? 그렇죠? 그럼 이제 다 됐어.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건 지금 이 빨간 삼각형의 넓이잖아. 이 파란 삼각형만 한번 떼가지고 오자. 이 파란 것만 떼온 거야 지금. 보이죠? EC는 4고 AC는 12고 AF가 지나가고 있어. 그런데 EF의 B가 1이고 CF의 B가 4야. 가만히 보니까 지금 어때? AEF랑 ACF는 높이가 똑같아. 그러면 밑변의 B가 정확히 뭐가 된다? 넓이의 B가 된다. 그래서 내가 구하고자 하는 이 녀석을 구하고 싶으면 우선 이 전체 삼각형의 넓이를 구해. 얘 90도니까 밑변 높이로 생각하면 되지. 24를 몇 등분한 것 중에 5등분한 것 중에 AF는 하나를 가져가니까 5분의 24가 바로 넓이가 되는 겁니다. 여기까지 괜찮죠? 자, 4번으로 한번 가봅시다. 지금 뒷면사다리꼴을 각 변을 3등분을 해서 9개의 사각형으로 나눴어요.
근데 PQR의 넓이의 비를 가장 간단한 자연수의 비로 표현하라는 게 문제입니다. 우선은 직접 구해야 되거든요. 어떻게 구할 거냐면 요 A를 지나가면서 DC랑 평행한 평행선을 하나를 긋겠어. 이렇게. 이 만나는 점을 뭐라고 할까? 근데 점이 지금 되게 많잖아요. 좀 많이 줘야 될 것 같아. IJK라고 하자. 괜찮지? 그러면 이 오른쪽에 생기는 AKCD라고 하는 녀석은 평행사 변형이야. 얘가 길이가 다 똑같지? 그러니까 여기도 뭐가 되고 15가 되고 얘도 15가 되고 얘도 15가 돼. 그럼 BK는 뭐가 되겠어? 이 전체가 21이고 오른쪽이 15니까 6이 되지. 그치? 6cm가 돼. 그럼 가만히 보면은 요 왼쪽에 여기 보이지? 여기 왼쪽에 이 삼각형 요거 보이지? 여기에서 비례 관계를 사용하면 우리가 얘랑 얘의 길이를 알아낼 수 있어. 자연스럽게 됐으면 좋겠다. 얘는 뭐가 될까? 2가 되지? 얘는 뭐가 돼? 4가 되지? 뭐 당연히 그렇지 않습니까? 1대 1대 1이니까 굳이 더 설명 안 해도 되죠? 1대 1대 1이니까 2, 4, 6이 되는 거야. 그러면 우리가 이 사실을 가지고 요 위에 생기는 이 녀석을 구할 수 있어. 제일 위에는 이 녀석. 뭐 보이지? 얘의 넓이를 구할 수가 있어. 어떻게 구할 수 있을까? 위가 15고 아래는 17이지. 그러니까 둘이 더하면 뭐가 돼요? 32가 되지. 근데 높이는 지금 알아요, 몰라요? 모르니까 h라고 하자. 그리고 그거를 2로 나눠야 돼. 그런데 지금 보니까 3등분 돼 있죠? 그럼 이 전체의 넓이는 이 녀석인데 얘를 3등분을 했으니까 거기다 몇 배를 해주면 돼? 3분의 1배를 해주면 돼. 그래서 뭐가 되겠어요? 3분의 16 h가 바로 t의 넓이가 되는 거지. 그럼 같은 방법으로 우리가 q의 넓이도 구할 수가 있어. 우선 3분의 1 등분 해야 되고요. 이 윗변이 뭐야? 2 플러스 15니까 17이지. 아랫변은 뭐야? 4 플러스 15니까 19지. 위아래 더하고 높이 곱하고 3분의 1배 하기 전에 2분의 1배도 해줘야 돼. 그치? 요게 사다리꼴. 그럼 요 놈이 36이니까 뭐가 돼요? 이렇게 18이 되니까 3분의 18 h가 되죠. 3번 아래 넓이를 구해야 돼. 아래도 마찬가지로 3분의 1배. 위가 19고 아래는 21이야. 거기다 몇을 곱해? 높이 h를 곱해. 거기다가 2분의 1배를 하면은 얘는 40이니까 3분의 20 h 이렇게 되죠. 그럼 마지막으로 P 대 Q 대 R의 넓이의 비를 구하고자 하니까 3분의 16 h 대 3분의 18 h 대 3분의 20 h. 요 3을 똑같이 날리려고 약분을 일부러 안 한 거야. 어차피 3이 다 똑같이 생기니까 3을 날리고 h를 날려. 그 다음 뭐로 나눌까? 이 녀석을 전체를 2로 나눠 8대 9대 10이 되죠. 그래서 8대 9대 10이 바로 PQR의 넓이의 가장 간단한 비가 되는 것입니다. 생각보다 많이 어려운 건 아니죠. 이런 아이디어를 잡아주는 게 조금 어려울 수도 있어요. 말 안 했지만은 이게 다 H입니다. 다 똑같이 나눴잖아요. 그러니까 높이는 다 똑같아요. 셋 다 H가 되겠다. 같은 H라는 거야. 5번으로 갑시다.
자, 정삼각형 ABC를 직선 LE에서 1회전을 시켰는데 한 중선의 길이가 18cm고 G가 ABC의 무게중심일 때 G가 움직인 거리를 구하시오. 그러니까 이게 다 무게중심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선에다 연결해주면 얘네가 다 뭐가 돼요? 부채꼴이 되죠. 그러니까 부채꼴 하나의 호의 길이를 구한 다음에 3배 해주면 되겠지. 그러니까 요 놈의 길이를 구하고 곱하기 3배를 하면은 요 전체의 길이가 나오는 겁니다. 하나, 둘, 셋 이렇게. 오케이. 자, 그러면 지금 중선의 길이가 18이니까요. 이 B부터 G를 지나서 AC를 이등분하는 것까지 간 요 길이가 18이라는 거지. 그럼 무게중심은 위랑 아래를 2대1로 나눠 가지잖아. 그건 자연스럽게 GB의 길이는 뭐가 되겠어요? 18을 3등분한 것 중 2개를 가져가니까 12cm가 되지. 그래서 이 12cm가 뭐가 되는 거야? 바로 반지름이 되는 거야. 부채꼴에. 그러면 내가 호의 길이를 알려면 중심각도 알아야 돼. 그 중심각 어떻게 알 수 있을까? 이만큼의 길이잖아. 이만큼의 각도잖아요. 얘 지금 정삼각형이죠. 정삼각형은 이 중선이 바로 뭐가 돼? 각의 이등분선이 되기도 하지. 왜냐면 이 녀석은 이등변 삼각형이기도 하잖아. 그쵸? 이등분선을 내리면은 90도도 되고 각이 이등분선도 되지. 그래서 요만큼의 각도는 뭐가 되는 거예요? 30도가 되는 거죠. 얘도 마찬가지로 몇 도일까? 30도야. 그럼 얘는 몇 도가 되겠어요? 마지막으로 이 끼인 각은 60도죠. 정삼각형 하나를 더 끼워 넣을 수 있으니까. 그래가지고 중심각의 각도는 몇 도가 된다? 30, 30, 60을 더하니까 120도가 된다. 그래서 호의 길이를 구해주면은 24파이 곱하기 3분의 1이야. 그래서 8파이야. 근데 그게 몇 개가 있어? 3개가 있죠. 그래서 총 24파이가 바로 이만큼, 이만큼, 이만큼의 길이의 합이 되겠습니다. 생각보다 어렵지 않죠? 좀 쉬운 문제입니다. 이거는. 자, 6번은 이 단원에서 제일 어려운 문제 중에 하나인 것 같아요. 그래서 차근차근 한번 파봅시다. LU에 있지 않은 세 점에서 L을 향해 수선해발이 내렸어요. DEF라고 하겠어. G에서 내린 수선의 발을 H라고 하는데 G는 무게중심이야. 이때 GH의 길이를 구해보고자 합니다. 자,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보조선 하나를 그어줘야 돼요. AC의 중점을 M이라고 하자. 그리고 이 M에서 L을 향해 수선의 발을 내려서요. 만나는 점을 N이라고 하자. 그럼 이제 지금 어디서 얘기를 할 거냐면 우리가 요 ACDF에서 일단 얘기를 해볼 거야. 이렇게 사각형 ACFD에서 MN의 길이를 먼저 구해보고자 합니다. 어떻게 구하면 될까? 보조선이 하나가 더 필요하죠? 어떤 보조선이 필요해? 요 D를 지나면서 AC랑 평행한 보조선을 그어. 이렇게. 괜찮지? 만나는 여기를 뭐라고 할까? P랑 여기를 Q라고 하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보다시피 지금 뭘 할 수 있어요? 요 M부터 P까지의 길이는 요 ADQC라고 하는 이 사각형의 평행사변형이니까 12cm야. 그치? 그리고 요 P는 어떻게 구할 수 있어요? 이 CQ의 길이도 10이니까 여기의 길이도 12가 되지. 그쵸?
그럼 우리가 요 밑에 붙어있는 요 삼각형, 이 삼각형을 봤을 때 여기서는 뭐를 쓸 수 있어? 삼각형의 중점 연결 정리를 쓸 수 있지. 왜 그렇지? 요 MP라고 하는 선이 뭐야? 평행사변형 AC의 한 변을 반으로 자르는 거야. 그럼 얘도 1대1이 되지. 이쪽하고 이쪽이 1대1이니까 얘도 1대1이야. 그럼 이거 평행선이잖아. 그래서 이거의 절반, 12cm의 절반이 바로 PN의 길이가 되는 거야. 여기서는 뭘 쓴 거야? 삼각형의 중점 연결 정리를 쓴 거야. 그래서 정리하면 뭐가 돼? 첫 번째, MP는 12cm야. 그치? 두 번째, 삼각형 DQF에서 뭐를 썼어? 삼각형의 중점 연결 정리를 썼어. 그래서 뭐를 알아냈어? P에는 12의 절반이어서 6이야. 따라서 MN의 길이는 12 플러스 6이니까 18cm가 되겠네 라고 하는 거를 지금 알아냈습니다. 그쵸? 그러면 요거를 왜 알아냈을까? 뭔가 쓸데가 있으니까 알아낸 거죠. 어떤 쓸데가 있을까? 한번 이제는 보조선을 좀 많이 지웁시다. 이 보조선을 이미 다 썼어 우리가. 지우면 안 되는 게 하나가 있는데 지워버렸네. 이 M과 N을 살려놔야 됩니다. MN이 뭐였지? 18이었지? 그 다음 보조선 하나를 더 그어요. 이 M과 B를 연결해. 그럼 G를 지나가지. 왜냐? BM이 중선이니까. 그럼 자연스럽게 뭐가 만들어져? 이런 사다리꼴이 또 만들어져. 그래서 보조선 MB를 그으면은 사다리꼴 MNEB를 우리가 생각을 할 수가 있어. 괜찮죠? 요걸 사용해서 GH를 구할 거야. 어떻게 구하겠어? 보조선을 그어서 구하겠죠? 어떻게 그을까? 이렇게 그으면 되지 않을까 여러분들? 이렇게. 괜찮죠? 이렇게 그었어. 요걸 그어서 우리가 요거를 풀 거야. 어떻게 풀면 될까? 요게 무게중심이죠. 위의 B가 뭐야? 2야. 아래의 B는 뭐야? 1이지. 그러면 우리가 요만큼의 길이를 알아낼 수 있나? 이 길이? 알아낼 수 있지. 왜냐면은 요 MNB라고 하는 삼각형에서 MNB라고 하는 삼각형에서 닮은 B가 2대 3이야. 2대 3은 요거 대 18이지. 그럼 별은 뭐가 돼? 12가 되겠네. 오케이? 그러면 B가 이렇게 이동한다고 그랬잖아? 얘가 2대 1이야. 그럼 얘도 뭐겠어? 2야. 얘도 뭐야? 1이야. 그럼 이제 우리가 이 삼각형 NEB를 봤을 때 닮은 B가 뭐가 돼? 1대 3이 되지. 2대 3은 얘를 뭐라고 할까? 동그라미라고 할까? 동그라미 대 9지. 그럼 동그라미는 뭐가 돼? 3이 되지. 그래가지고 우리가 보조선의 MB를 그어가지고 사다리꼴을 만든 다음에 보조선 하나를 더 그어야 되지. 또 뭐를 그어? DB를 그었어. 그랬더니만은 이 위의 삼각형과 아래 삼각형의 B가 2대3, 1대3이니까 그걸 사용해서 각각 나눠서 구했어. 그래서 GH의 윗부분이 10이고 아랫부분은 3이잖아. 그래서 둘이 더하면 뭐가 되는 거야? 15가 되는 거야. 얘랑 얘를 더해준 거지. 조금 어렵죠? 보조선을 하나만 그으는 게 아니라 대단히 많이 그어야 되는 굉장히 어려운 문제였습니다. 근데 여러 번 보다 보면은 이해가 좀 될 거예요. 그렇게 될 수밖에 없다는 걸 알 수 있을 겁니다.
자, 7번도 좀 어려워 보이는데 사실은 문제를 보다 보면은 그렇게 못할 만한 문제는 아니거든요. 한번 볼까요? G1은 요 ABC의 무게중심, G2는 DBC의 무게중심, G3는 CDA의 무게중심, G4는 DAB의 무게중심이야. 근데 이 안에 무게중심이 연결했을 때 이놈의 넓이가 6일 때 ABCD의 넓이를 구해달라고 합니다. 자, 보조선을 한번 그어볼까? 잘 보세요. 내가 이 중점을 M이라고 했어. 괜찮죠? 그 다음에 이렇게 무게중심을 연결해주세요. G1과 G2를. 좀 굵은 걸로 할까? 그 삼각형이 이렇게 잡히는 거 보이지? 그럼 이 작은 삼각형과 큰 삼각형은 닮았을까 닮지 않았을까? 정확히 닮았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할 수 있는 게 삼각형 AMD라고 하는 녀석이랑 삼각형 G1, M, G2라고 하는 녀석이 닮았어요. 왜냐하면 이 각을 공통으로 가지고 있고 이게 무게중심이니까 길이의 비가 뭐가 성립해? 1대 2, 1대 2가 성립하지. 그쵸? 그래서 1대 3, 1대 3에 길이의 비가 성립해. 그리고 그 끼인과 이 같아. 그래서 이 둘은 SAS 닮음이야. 괜찮지? 그렇기 때문에 이 녀석과 G1, G2랑 AD의 닮음비가 뭐가 되는 거야? 여러분들? 1대 3이 되는 거지. 오케이? 그럼 이런 짓을 3번 더 반복할 수 있어. 어떻게 함으로써 선만 보여줄게. 얘의 중점을 잡아. 그럼 얘는 DG4랑 CG1을 통과해서 N까지 가면은 마찬가지로 얘랑 얘도 닮음비가 1대 3이 성립하지. 이런 식으로 3번에도 반복을 하면은 얘가 1이면 얘랑 마주보고 있는 얘는 3이고 이 녀석이 1이면 얘랑 마주보고 있는 얘는 3이고 마찬가지로 요 G4, G3가 1이면 얘랑 마주보고 있는 얘는 3이고 마지막으로 G3, G2가 1이면 얘랑 마주보고 있는 AB는 3이야. 그래서 우리가 뭘 할 수 있어? 사각형 ABCD랑 무게중심을 이어서 만든 사각형 G2, G3, G4, G1이 1대 3에 거꾸로 썼네. 3대 1의 비례관계를 가지는 서로 닮은 도형이 되는구나 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어. 그쵸? 그러면 닮은 비가 3대 1이야. 그럼 넓이의 비는 뭐가 돼? 제곱으로 간다고 했죠? 9대 1이야. 그리고 이 녀석의 넓이는 내가 구해줘야 되는 거고 이 안에 생기는 이 사각형의 넓이는 6이니까 ABCD는 뭐가 되겠어? 54가 되는 거지. 오케이? 자, 8번으로 갑시다. 지금 그렇게 어려운 건 아니죠? 느낌적으로도 풀 수 있지만 여러분이 이유를 또 알아야 되겠다. 이 트릭을 알아야 돼요. 보조선 M의 위치가 뭐였어? BC의 중점이었어. 8번도 좀 흥미로운 문제입니다. 이 정사면체에 각 무게중심을 연결을 한 거야. 그럼 면이 4개니까 무게중심 4개 나올 거 아니에요? 요걸 다시 연결하면은 새로운 정사면체가 생기는데 원래 정사면체 부피가 1620일 때 안에 생기는 꼬마 정사면체 부피를 구해달라는 겁니다. 지금 보다시피 이 원래 정사면체랑 작은 정사면체가 닮았죠? 그쵸? 왜 정사면체끼리는 다 닮았잖아. 면이 다 같으니까, 그치? 면이 다 정삼각형이니까 일정한 비율로 다 줄이면 되니까 다 닮았어요.
그러니까 문제는 그 닮은비가 무슨 그 닮은비가 뭐가 되는지만 알면은 세제곱을 해가지고 부피를 구해줄 수 있지. 여기의 목표는 뭐냐면 닮은비를 구해주는 거야. 어떻게 구할 것인가? A랑 이게 무게중심이죠. 얘를 연결을 해요. 여기 M이라고 하자. D랑 이쪽을 연결을 해요. 그럼 얘도 무게중심이지. 얘를 G1이라고 그러고 얘를 G2라고 하자. 그럼 여기에 보면은 AMD라고 하는 삼각형이랑 AMG1, G2라고 하는 삼각형이 생기지. 여기 보이는가? 약간 옆으로 있지만 모양이 보이죠? 그 녀석의 닮은비가 뭐가 돼? 1대 2가 성립하니까 1대 3이지. 그럼 또 모도 1대 3이 되겠어. 얘가 1이면 얘는 3이 되지. 그치? 그래서 이 1이 뭐야? 정사면체의 한 변이야. 이 3은 뭐야? 큰 정사면체의 한 모서리야. 말을 거꾸로 했네. 요 1은 뭐야? 작은 정사면체의 모서리야. 3은 뭐야? 큰 정사면체의 모서리야. 길이의 비가 뭐가 되는 거야? 1대 3이 되는 거지. 그래서 닮은 비가 정확히 1대 3이 돼. 그러면은 부피의 비는 다 세제곱을 하면 되니까 1대 27이지. 그럼 우리가 식을 어떻게 해줄 수 있겠어? 1대 27은 작은 정사면체의 부피 대 큰 정사면체 1620이지. 이게 나눠집니다, 여러분들. 60으로 떨어지거든요. 그래서 V는 60이 되겠다. 약간 감이 오겠지만 이런 도형 문제는 심화 쪽으로 들어갈수록 이런 보조선을 그어주는 게 문제 해결의 관건으로 등장합니다. 특히 제일 압권이었던 보조선은 6번이었죠. 그쵸? 보조선을 되게 많이 그어줘야 되는 문제들. 보조선을 얼마나 잘 그을 수 있냐가 이 도형 파트에서 고득점을 잘할 수 있냐와 연관이 됩니다. 굉장히 연관이 깊어요. 보조선을 잘 그을수록 점수가 잘 나옵니다. 실력도 잘 내고요. 많이 연습해 봐야 되겠죠? 자, 이렇게 1번부터 8번까지 같이 봤는데 아마 수업 시간에는 1번만 봐줬을 거예요. 1번부터 3번까지 중에 하나를 고르고 4에서 6번까지 중에 한 개를 고르고 7에서 8까지 하나를 골라서 3개를 정리해서 수요일날 제출하는 것으로 합시다. 다음 시간에는 피타고라스의 정리 활용 들어가죠. 다음 시간에 만납시다.